네, 오늘은 학습지 문제풀이 무리식과 무리함수 쪽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한 문제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7번 문제, 2020년 3월 30번 고등학교 2학년 문항인데 얘기했죠. 3월 고2는 고1 내용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0번이니까 당연히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문제의 정답률은 13.5%였어요. 13.5%. 그러니까 또 얘도 사실 30번 치고는 막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엄청 어려운 문제는 10% 넘어가면 이제 30번 치고는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당연히 모르고 푸는 거니까 어렵다 생각하고 푸는 거죠. 한번 봅시다. 문제 보면 함수 fx가 있는데 여러분 무리함수래요. fx는 루트 ax-3 플러스 2. 문제는 이 a에 따라서 a랑 이 루트 앞에 부호에 따라서 그 무리함수 그래프 개형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봤더니 a가 2분의 3보다 크다니까 양수죠, 양수. 그러면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 루트 앞에도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 우선 무리함수겠다라는 추측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을 거고 쭉 읽어보면 x/x는 2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gx는 fx, f 인버스 x로 함수를 구성하는데 fx가 f 인버스 x보다 작으면 fx보다 f 인버스 x가 더 작으면 이렇게 구성을 한대요. 뭐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런 함수 구성 굉장히 많이 하죠. 둘 중에 작은 걸로 함수를 만드는 이런 형태는 우리가 이제 사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형태는 많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작은 쪽을 전체 합성함수로 딱 합성함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작은 쪽을 하나의 함수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x가 있다. 그때 함수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y는 x-n이 서로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했어요. 얘는 h는 교점의 개수죠. 이 gx랑 이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했을 때 h1이 h3랑 같고 h2가 더 크다. g4는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 대충 문제 파악은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겠죠. 하나씩 해봅시다. 이런 문제는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요. 계속 문제풀이 할 때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모르는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개념은 없어요. 다 아는 개념에서 나오는데 그냥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천천히 하나하나 파악하다 보면 문제는 풀린다고요. 제발 겁먹지 말고 아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면 돼요. 봅시다. 이거 보면 이제 무리함수 그리고 싶잖아요. 그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시작하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fx는 루트 a x 마이너스 a분의 3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럼 시작점이 어디예요? a분의 3, 2라는 건데 이 a분의 3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 a의 범위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a분의 3의 범위를 구해볼 수 있죠. a 2분의 3이고 역수 취해야 되니까 a분의 1, 3분의 2고 양변에 3 곱하면 a분의 3은 2보다 큰 뭐죠? 뭐 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a분의 3은 2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애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a분의 3은 2보다 작은 애고요. y좌표는 2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1, 2, 3, 1, 2, 3 뭐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y값은 2인 선상에 있고요. a분의 3은 2보다 작은 여기 어딘가에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딘가에.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문제 파악할 때 그림은 많이 그려봐야 돼요. 우선 그냥 하나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무리함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조금 그림을 많이 그려보다 보면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이쪽에서 그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까 A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간다는 건 체크를 했잖아요. 그게 처음에 체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체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이게 뭐 A가 음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그려봤다가 하다가 보면 A가 양수네. 그럼 이쪽으로밖에 안 그려지겠네 라는 정보가 하나 취합이 되는 거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a분의 3의 좌표를 막 찾다 보니까 a가 양수예요. 양수 한도 끝도 없이 아무리 커져봤자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이해되나요? a가 아무리 커져봤자 10분의 3, 100분의 3, 1000분의 3, 만분의 3 아무리 커져봤자 a는 양수니까 아무리 커져봤자 이 2분의 3보다 큰 수를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a는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요 1사분면에만 그려지는 무리함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한 방에 빡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A가 양수라는 게 한 방에 빡 찾아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A가 양수 당연하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문제를 볼 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봐도 문제도 좀 길고 정보도 많으니까 너희들이 한 번에 이게 파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하나씩 파악해내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중요한 정보라면 체크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 풀 때는 확실하게 제대로 접근해서 푸는 거죠. 제발 한 번에 모범 답안처럼 풀이를 쫙 쓴다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세요. 그럼 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봤더니 gx라는 함수는 f 인버스를 그려야 되는데 인버스 그리는 거는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죠. 어떻게 그리면 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해서 역함수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러면 역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시냐면 뭐 대충 이쯤일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거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였고요. 됐어요? 그 중에 gx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 둘 중에 작은 거. 이거는 사실 좀 빨리 파악이 돼야 돼요. 이거는 어려운 정보가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는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함수를 두 개를 이렇게 갖다가 붙여놨는데 그 중에 작은 걸로만 우리가 함수를 만들자라는 문제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문제량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여기 부분, 여기랑 여기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y는 x 위니까 뭐 이 점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 상태에서 문제 뭐라 그랬냐면 이게 g예요. 이 빨간색이 gx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x는 뭐보다 큰, 2보다 큰 부분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실제 함수를 그려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분에서 이쪽은 이제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때 이제 x-n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할 때 요거를 이제 요 정보를 잘 찾아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공부할 때 모범 답안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모범 답안을 좀 잘 익혀놔라. 시험 보려면 모범 답안을 잘 봐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너희들이 푼 풀이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범 답안이라는 건 표준을 제시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좋다라는 풀이를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풀었어도 모범 답안을 좀 익혀두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한 방법으로 풀면 특별한 문제밖에 못 풀어요. 특별한 방법은 특별한 상황에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근데 특별한 상황을 마주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많은 상황들을 마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도 일반적인 문제들을 많이 마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풀이를 좀 보편적인 풀이를 기억해놨다가 일반적인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특별한 풀이를 딱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거는 일반적인 문제에 적용이 잘 안 돼요. 대부분. 이 풀이는 이 문제에만 맞춰져 있는 풀이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모범 답안을 많이 강조하는데 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근데 이 지금 뭐죠? 그 학평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은 조금 풀이가 과해요. 뭐 풀이를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한 3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3페이지. 이 풀이 보면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풀이가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문제를 말로 설명하면 좀 쉽게 풀려요. 근데 이거를 풀이로 이제 글로 적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 풀이보다는 그냥 쌤이 지금 설명하는 풀이를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이 1, 2, 3이라는 건 n에 들어가는 숫자고요. 이 n의 의미는 절편이죠. 직선은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뭘 그어놨냐면 y는 x를 그어놨어요. 그죠? y는 x를 그어놨는데 절편이 1자리, 2자리, 3자리로 하나씩 내려가는데 1자리에서 그은 직선하고 3자리에서 그은 직선의 그 교점이 같고요. 그 다음에 2자리의 접선의 접점의 개수가 더 많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한번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교점이 몇 개 나오죠? 2개. 이거보다 살짝 내려가면 교점 2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 점을 딱 만나면 여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작점을 딱 만나면 몇 개가 나오겠어요? 3개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시작점을 넘어서면 3개 하다가 어디? 여기 접하는 순간에 다시 몇 개? 2개로 내려가겠죠. 맞나요? 거기서 또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1개만 만나겠죠. 여기서 1개만 딱 만나겠죠. 이해되나요? 기울기가 1자리고 절편이 1, 2, 3, 4 쭉쭉 내려가는 직선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접점의 개수로 가능한 건 2, 3, 2, 1밖에 없어요. 1은 안 돼요. 왜죠? 1은 절편이 0짜리잖아요. 근데 절편이 이제 0짜리는 지금 체크 안 하고 있잖아요. 절편이 0짜리 말고 1짜리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 내려간다고 하면 가능한 건 2, 3, 2, 1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순서대로 뭐 H1, H2, H3 H1 뭐 순서대로 아무튼 1, 2, 3, 1, 2, 3, 뭐 1, 2, 3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양 끝은 같고요. 가운데 건 제일 크대요. 그럼 방법 뭐밖에 없어요? 2, 3, 2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얘가 H1이란 얘기고요. 얘가 H2란 얘기고 얘가 H3이란 얘기예요. 절편 1, 2, 3 한 칸씩 내려가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되나요? 실제 모범 답안에서는 이 함수를 a랑 n에 대해서 만들어가지고 함수 자체를 구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a가 어떻게 되면 n이 어떻게 되면 함수가 어떻게 될 건가 교점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차차차차 해갖고 함수를 하나를 딱 만들어내거든요. 이쁘진 않고 복잡하게. 근데 그거 과정을 하는 게 모범 답안으로서는 적절하긴 한데 실제 이 문제를 풀이할 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만 있어도 충분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평행으로 내려가면서 접선 찾는 건 우리가 또 많이 하잖아요. 접선 찾는 거. 그렇게 해서 그럼 나는 결국 뭘 찾아내면 되냐면 지금 A를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A는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A는 어떻게 찾으면 제일 편하겠냐라고 봤더니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접한다 라고 돼 있죠. 접한다. 접하는 점이고 교점이 2개다. 그때 N은 3. N은 3. 그러니까 직선으로 따지면 Y는 x-3이라는 직선과 이 함수는 접한다. 이렇게 되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나요? 또 얘기하지만 이 함수를 그리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교점 찾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 못하는 거 아니고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문제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계산하면 돼요. 얘랑 접한다라는 걸로 A를 찾아내면 되는데 요거 이제 역함수니까 역함수 바꿔야죠. 원래 함수가 써보면 Y는 루트 AX-3 플러스 2였으니까 역함수 바꾸면 X는 루트 AY-3 플러스 2 이건 계산 넘어갑시다. X-2 루트 AY-3 여기다가 쓸게요. AY-3 양변 제곱하면 X-2의 제곱 되고요. AY는 X-2의 제곱 플러스 3 되고요. Y는 A분의 1 X-2의 제곱 플러스 A분의 3까지 됐는데 얘랑 요놈이 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X-3 해놓고 판별식 D가 0이다 라는 거 풀면 되죠. 좀 복잡하지만 그냥 계산이니까 양변에 A 곱합시다. A 곱하고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3에 AX 마이너스 3A 정리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인가요? 계산이니까 천천히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3A 0 D 4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 7 플러스 3A는 0 전개 정리합시다. A제곱 8A 16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2A는 0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 2, 6인가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또는 6이에요. 답은 뭐죠? a는 6이죠. 왜? a는 아까 양수라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기억나죠? a는 2분의 3보다 큰 거 양수. 그러니까 a는 6.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이 함수 자체가 나와버렸어요. 이 함수는 fx는 루트 6x-3 플러스 2라는 함수구나. a가 6이구나 라는 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계산해야 되죠? G4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G4는 뭐냐면 이 빨간색 함수가 G4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함수 찾았으니까 요거랑 찾아가지고 4가 들어가는 값 찾으면 되죠. 근데 이제 4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요 놈에다 넣어야 될 거고, 여기에 있다고 하면 요 역함수에다 넣어야겠죠. 근데 당연히 어디에 넣어야겠어요? 역함수에 넣어야 될 거예요. 왜죠? 답이 P분의 Q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P분의 Q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P분의 Q는 요 역함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역함수에 집어넣어서 만드는 P분의 Q겠구나 라는 뭐 추측은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계산은 해야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스킬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스킬 같은 거.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요 교점 찾아야죠. 교점 찾아서 이게 4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 6x-3 플러스 2는 x라고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6x-3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 근의 공식 써야 되는구나. x는 프라임 1분의 b 프라임 풀마 루트 25 마이너스 7 그러니까 5 풀마 루트 18인가요? 맞나요? 그래서 18이면 대충 4점 얼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뿔마하면 9점 얼마이거나 뭐 0점 얼마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어디겠어요? 여기는 9겠죠. 0점 얼마 요 아래쪽에서 여기서 사실 이제 만나는 요 점일 테고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됐다고 치면 그죠? 이쯤에서 만나는 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 점은 9점 얼마일 테니까 내가 원하는 4는 요 역함수 쪽에 있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쓰면 이건 이제 그냥 계산이에요.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계산은 차분히 6이니까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얼마 넣어요? 4. 그러면 6분의 2는 4 플러스 2분의 1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답은 6분의 4, 3이니까 7인가요? 그래서 P 더하기 Q는 13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되나요? 13.5%짜리 문제였고요. 어려워 보이나? 아무튼 이제 함수 그리는 거 이렇게 아이디어 뽑는 거 이 정도 하면 되고 나머지는 계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30번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산도 서두를 필요 전혀 없이 천천히 정확하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거 한 문제만 풀도록 하고요. 이제 이것까지 하면 대부분 온라인 끝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제 학교 나와서 또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